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살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명상과 수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하고 수행은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행은 참수행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행법은 참수행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자, 명상이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을 긍정적으로 조금 바꾸어 나가는 정도, 그리고 무의식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조금 평상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 그리고 명상은 철저하게 한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생을 기준으로 명상을 하는 것은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두뇌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두뇌를. 명상을 해서 큰 것을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명상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면 대부분 환영이나 환시나 환청, 환촉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왜냐? 명상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하는 것들이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만들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외도, 사도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명상입니다. 그러면 참수행법은 무엇이냐? 참수행법은 두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영체 속에 마음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정진해서 자신의 생각, 관념이나 무언가를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건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수행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각, 관념, 무의식, 잠재의식, 성격, 질병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모두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원인이고 육체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결과를, 육체를 바꾸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원인인 마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 또는 잘못된 언어, 태도, 행동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저는 바뀌었습니다 라고 거짓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본인의 속마음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참수행법을 정진하다 보면 참수행법은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생 공부가 아니라 윤회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화되고 성장됨에 비례해서 육체의 생각, 관념, 무의식, 잠재의식, 성격, 질병이
모두 비례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수행을 정진해 보면 나 자신이 느끼고 또 느낀 감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처음 들어본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수행을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2부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생에서는 원인 결과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윤회에서는 항상 원인과 결과입니다. 현세의 삶은 결과입니다. 전생의 삶이 원인이고 또 현세의 삶이 원인이고 내세의 삶이 결과이죠. 결과를 바꾼다고 해서 원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근본적인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만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음하고 생각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명상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봤는데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정진하셨지 명상을 정진하신 게 아니세요. 명상은 아주 수준이 낮고 한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육체가 소멸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뜻과 의미가 없는 행위일 뿐인데도 아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명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해서 명상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참수행법을 정진하는데 정확하게 참수행법과 명상의 차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간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게 적절히 편하게 지내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위치에 속해 있을 수 있고 아내의 위치에 속해 있을 수 있고 자식의 위치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게 되면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이 CEO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관리자의 위치 또는 직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수행에서는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내 몫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사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다운 모습으로 밖에서 금전을 벌어와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내가 집에 와서 아내와 적절한 대화를 해 나가며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아내의 위치라고 하면 가족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가, 남편이 금전을 벌어오면 금전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또 자식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자녀분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가를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편안함을 주고 있는가? 이 내용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너라고 하면 오너다운 생각을 하고 오너다운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가? 또 관리자라고 하면 관리자다운 언어, 태도,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직원이라고 하면 직원다운 언어, 태도,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매 순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물질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속한 그 상황에서 내 몫을 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악을 축적하는 것이고, 내 몫을 해낸다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는 선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수행에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의 기준은 어디 기준이냐? 물질계의 기준이 아니라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 기준으로 내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참수행에서 마음속에 선을 축적하고 악을 소멸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내용도 역시 물질계의 기준이 아니라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 기준에 보았을 때 내가 선을 축적하고 있는가, 악을 소멸하고 있는가를 분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지금 가족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이 가족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가, 불편함을 주고 있는가? 직장 생활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가, 불편함을 주는가? 또 내가 주변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는가, 불편함을 주고 있는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요. 아무개가 온대? 잠깐만,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편안함이 많이 표출되느냐? 반대로 불편함이 많이 표출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그리고 참수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목 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몫을 해야지만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 속해 있어서 국민은 세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내가 할 몫을 올바르게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수행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물질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좀 과연 저 내용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도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이 있고 참수행 기준을 들었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한번 들어보고 난 이후에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나와 틀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수행자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나약한 모습. 여기 물질계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한 모습이 보이면 가족 간에도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업신여기는, 자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갖도록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 결과라고 했죠. 내가 올바른 모습이 보여지고 강인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또는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건 악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에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약한 쪽인가 강한 쪽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해서 강한 쪽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으로 강인해질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도 강해질 수는 없어요. 참생에서 말하는 강해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용기, 배짱, 절제, 결단력이라는 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